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침체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을 변화시켜서 주변까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든 모든 시청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제 주위 분들을 보면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저도 사실 잘 안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 프로그램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먹는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많지 않고, 그리고 뻔한 그냥 시나리오의 그냥 뻔한 결말인 것 같아서 본방을 꼭 사수해서 보거나 하는 그런 애청자도 아니고, 또 나중에 꼬박꼬박 챙겨보는 시청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씩 화제가 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포박내 연돈이라든가 홍탁집 같은 회차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기는 합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보니까 나름 감동과 재미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2-3주 정도 볼 기회가 있어서 몰아서 시청을 하는 중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솔루션을 실패한 식당들에서 받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골목 식당 제작진이나 백종원 씨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챙겨보는 실버TV에서 급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 연세 드시는 사장님들의 솔루션 실패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솔루션 실패 비율이 확실히 젊은 사장님들에 비해서 연세 드신 사장님들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의 실패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지금부터 과연 어떤 부분들을 골목식당 제작진들과 백종원 씨가 지금까지 놓쳐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과거에 비해서 백종원 씨의 태도가 상당히 변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좀 엄해졌다고나 할지, 나쁘게 말하면 좀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이랄지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백종원 씨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면 사실 좀 싸가지 좀 없어도 그냥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상이 백종원 씨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CEO라 할지라도 본인보다 꽤 많은 나이를 더 드신 분들에게 단지 솔루션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색하고 호통치고 야단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예를 들자면 주방의 위생 상태에 대한 지적이 고쳐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백종원 씨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분야에서 실력만 있으면 위아래 구분 없이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도 있을 듯해서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교수라 해도 학생들에게 예전처럼 절대적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백종원 씨의 모습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전달하는 솔루션은 어디까지나 해당 식당의 선택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이 오롯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음식 맛이 본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면전에서 정색하고 소리치는 모습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영 그게 불편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골목식당 제작자들과 백종원 씨가 놓치고 있는 제가 느끼는 두 가지 솔루션 실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솔루션 실패하시는 사장님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장님들도 실패를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면 공릉동 백반집이나 원주 칼국수집처럼 성공적인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솔루션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사장님들이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레시피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 분들입니다. 재료를 마련하는데 몇 그램 같은 정량적인 측정보다는 친정어머님 혹은 시어머님으로부터 그냥 그것이 좋다라고 그냥 전수받은 전통적인 방식의 레시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 혹은 측정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의 레시피는 대부분 저울 갖다 놓고 1g 단위로 측량해서 재료나 양념을 구분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왜 저울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백종원 씨의 레시피가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젊은 사장님들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건 당연하죠. 저처럼 50대만 되어도 핸드폰 새로 사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능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또 뭐냐, 맨날 이렇게 묻고 결국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예전에 이용하던 그 기능만 계속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60대, 70대인 사장님들에게 백종원 레시피를 한 방에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오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하러 가죠.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면 모든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에 다 잘 따라오지도 않고 또 그 정도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봅니다. 시험 문제 다 알려줘요. 교재 몇 페이지 몇째 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된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크게 다름이 없어요. 문제 가르쳐주는 것과 가르쳐주지 않는 것. 문제 가르쳐줘도 여전히 30점, 40점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서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줘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말짱황인 겁니다. 물론 솔루션을 받기 위한 그런 지원을 받았고 오케이를 한 식당을 선정해서 진행하시겠지만 그 방법상에서 그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건 좀 그 전달 방법을 제작진들이나 백종원 씨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건 대학교 1학년 학생하고 대학원생을 똑같이 앉혀놓고 그냥 석사과정 수업하는 것과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떻게 이제 막 대학 들어온 새내기들하고 나는 이 분야로 갈 길을 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하고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 소화해내는 것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솔루션을 받기로 하고 백종원 씨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해도 연세 드신 사장님들이 그 과정과 예측되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줄지 않을 듯합니다. 학생들마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덕목을 키워야 하듯이 아무리 방송이고 시청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장님들에 비해서 연세 드신 사장님들의 경우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이 보다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연세 드신 사장님들의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맛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따라서 아무리 백종원 씨가 전해준 레시피대로 음식을 준비하라 해도 우선은 이 레시피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다소 부족하고 그 다음 본인 입맛 자체의 변화를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면 레시피대로 고수하기 어렵습니다. 솔루션을 유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3의 맛, 다른 맛이 아니라 예전 과거의 음식, 본인이 했던 과거의 음식 맛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레시피를 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레시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레시피의 중요성보다 본인의 자유의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틀리다거나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의 결과인 것이죠. 본인들 입맛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매번 저울 놓고 측정해서 하기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운 거죠. 필동 한박같이 백종원 레시피의 절대적 중요성을 아는 젊은 셰프 3명이 으쌰으쌰 하는 경우랑 평택 떡볶이처럼 일정한 레시피 없이 본인의 느낌대로 음식을 만들어 오신 이제는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연세 드신 여성 1명이 운영을 하는 경우는 절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들러서 잘 지키고 있으면 웃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상 팍팍 쓰고 말이죠. 물론 그 과정상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에 나오지 않으니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방송으로 보이는 부분만 놓고 불편한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사장님들의 경우는 레시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 레시피의 수정을 더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의 맛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랄지 손님들이 예측되는 변화 등에 대한 설명도 더욱 자세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문해서 솔루션 실패자로 낙인 찍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저런 걸 하더라고요. 미리 배려한다면 서로 실망이나 상처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백종원 씨의 레시피가 최고이고 아무리 해당 음식점이 솔루션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손주뻘 되는 작가들인지 제작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사장님들에게 이거 재서 이렇게 하세요, 저거 재야 해요, 이런 식으로 지시 주고받는 모습은 방송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타나서 보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백종원 씨 레시피를 한 손에 들고 평생을 20-30년을 음식해오신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제작진들 중에서 과연 집에서 꾸준히 음식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그런 집에서 꾸준히 음식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시각이 한편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골목 식당에서 원하는 따뜻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해 안 가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위생관념이 전혀 없다든지 터무니없는 음식값 인상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식당들이요. 그런 식당들은 솔직히 욕 좀 먹어도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내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 보이는 분들께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기 때문이니까요.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